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업 직무 정보 알맞게 요리해 먹기 좋게 한 상 가득 차려드립니다. 분석 데스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이멘토의 류수환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쌤. 매번 이 은행권 취업에 취준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그렇습니까? 어떤 정보 좀 준비하셨나요? 예, 우리 은행권 취준생분들에게 네. 어떻게 좀 양질의 정보를 줄까 항상 고민을 네. 하다가 또 최근이 아니고 뭐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 취준생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나중에 언젠가는 나도 본점에 한번 들어가서 은행 네. 본점에서 근무해 보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은행 본점에서 하는 업무들은 어떤 업무들을 하며 어떤 부서들이 있고 뭐 어떤 기능이 있을까? 우리가 은행 본점이 주로 이제 어디 있냐면 네. 저 종로 쪽에도 주로 있고 네. 그다음에 여의도 쪽에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점에 가보면 상당히 크죠. 네. 건물도 크고 높고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과연 저 안에서 은행원 분들은 어떤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건물이 규모나 이런 게 큰데 네. 그 안에 있는 그 내부 조직들을 샅샅이 뜯어보지는 못하겠지만 네. 샅샅이 뜯어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개괄적으로라도 한번 보고 우리 취준생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조금 해결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쌤이 만나 뵙는 이 취준생분들도 예. 은행 본점 업무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취준생이나 일상에서 가장 많이 네. 접하는 은행원의 모습은 지점에서 이제 근무하는 맞아요. 은행원의 네. 모습이겠죠. 지점에서 이제 번호표 누르고 고객들 상담하고 하는 이 은행원의 모습을 가장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네. 처음에 우리 신입회원들 그러니까 취준생분들이 은행에 들어가더라도 처음에는 대부분 거의 99% 이상이 네. 지점에서 근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퇴직할 때까지 계속 지점에서 근무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 이 직원들도 지금 취준생분들도 지점에서 어느 정도 근무하다가 나는 내 커리어를 쌓고 본점에서도 근무를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본점에 가면 어떤 조직들이 어떤 부서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거를 제가 화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소위 조직도라고 하는 겁니다. 네. 조직도는 각 은행의 홈페이지에 가면 네.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땡땡은행 본점 조직도 해가지고 나오죠. 네. 그 위에 이제 위쪽에 좀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저게 이제 그룹으로 먼저 구분을 해놓은 건데 네. 저 그룹이 지금 가로축으로 되어 있는 저거를 총 세어보면 총 15개 그룹이 나옵니다. 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영업 디지털 그룹이라고 나오죠. 네. 그 제일 오른쪽에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 그룹까지 총 이게 15개 그룹이 있고 그 네.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각 부서들이 있는데 저 땡땡은행 같은 경우에는 15개 그룹을 가지고 있고 본점입니다. 네. 지점은 저하고 이제 별개의 조직이고요. 본점 조직만 15개 그룹을 가지고 있고 73개, 네. 73개의 73개의 부서를 가지고 있는 네. 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은행이 우리나라 대형 은행 중에 한 곳인데 네. 우리나라 대형 은행들은 다 저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개 그룹과 그럼 이제 그 그룹에 가면 그룹장이라고 하는 그쵸. 이제 네. 분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은 보통 부행장급입니다. 그래서 부행장급이고 이제 그 밑에 바로 밑에 단이 있기도 하고 지금 저 땡땡은행처럼 단이 없는 곳에서는 바로 부장. 네. 부장급 라인들이 있으면서 각 부에서 부서원들을 데리고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73개의 부서, 73개의 부서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네요. 73개의 부서를 가지고 있는 저런 본점 조직도를 가지고 있고 네. 저 본점 조직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보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부서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쌤이 우선 좀 전에 취준생분들이 취업을 하고 나면 은행 본점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신입으로 먼저 입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본점에서 처음부터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경우에서 그렇게 가능한 건지 또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이 본점으로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네. 그런데 은행은 모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현장을 알아야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현장 우선주의라고 하는 그런 경영 철학이 있죠. 네. 근데 이제 현장이라고 하는 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점을 알아야 본점에서 근무할 수 있다라는 이 경영 철학을 대부분의 은행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직원이든지 전부 다 이제 일단 지점 경험을 먼저 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신입 회원부터 지점에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에 뽑혀서 바로 본점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좀 전문직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지점 생활을 하지는 않을 뿐이니까 네. 본점에서 예를 들어서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바로 본점에서 근무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네. 근데 그러나 그것을 제외한 그런 경우를 제외한 일반 행원의 경우에는 네. 일반 행원의 경우에는 99.9%가 다 그렇군요. 지점에서 일단 네. 먼저 경험을 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지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언제쯤 이제 본점으로 한번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네. 오냐라고 궁금해요. 하면 빠른 경우에는 한 3년 전후가 오. 되고요. 네. 좀 느린 경우에는 뭐 계속 지점에만 그래요?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네. 할 겁니다. 근데 빠른 경우에는 한 3년에서 5년 사이쯤 되면 네. 지점에서 근무를 해보면 본점에서 땡땡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뭐 홍길동 대리가 여기 와서 본점에서 일을 하면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그 인사 관련된 그 정보들을 가지고 네. 그 이제 본점으로 인사 발령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보통 일단 우리 신입 취준생분들은 무조건 가면 지점 생활을 먼저 겪어보겠다라는 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은행으로 취업해야 되겠죠. 네, 선생님 조금 전에 그 본점에서 근무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점에서만 근무하는 분도 예. 계시다고 했는데 예. 그런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저도 이제 네. 인사부에서 근무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인사부에서 근무하면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적재적소의 인원을 배치를 시켜서 네. 해당 조직의 생산성을 맥시마이저 시키는 게 그게 인사 철학일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점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점보다는 지점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인사적인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본인도 그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그분은 계속 지점에서 근무하는 게 그 은행 전체의 생산성을 위해서 더 플러스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간혹 네. 계신데 대부분은 제가 통계상으로 정확히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한 90% 내외는 본점 지점을 이렇게 그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본점과 지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교환 근무 그 로테이션 업무를 하지만 한 10%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본점에 있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점에 있거나 하는 이런 붙박이형 인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요, 쌤. 지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본점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근무 환경이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개인이 특정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 해당 부서로 좀 보내주는 편인지 궁금해요, 먼저. 네. 예, 그거는 좀 해당 특정 부서 아까 73개 부서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우리 지점 직원들한테 이제 그 공모제도나 어떤 어느 부서에서 근무해보고 네. 싶냐 그러면 그게 조금 그 경쟁률이 좀 몰리는 부서도 부서가 있고, 있어요. 예, 네. 경쟁률이 좀 몰리지 않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지점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그냥 근무하고 싶다 해가지고 다 본점 그런 건 특정 아니에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아. 이제 거기도 이제 경쟁률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지점에서 근무하시다가 본점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는 네. 보통 부서에 따라 좀 다릅니다. 해당 네. 본점 부서의 직무에 따라서 외환 업무다라고 하면 본점에서 외환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가 있는데 네. 그런 부서에서 전체 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뭐 과장급 뭐 1호봉에서 뭐 5호봉 사이에서 3명이 필요하다. 네.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은 지원을 해봐달라라고 이렇게 공모제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약식 인터뷰나 면접을 통해서 인사 발령 대상자를 추려서 그걸 이제 인사부로 제안을 하면 네. 인사부에서 그 반영을 시켜서 네. 인사 발령을 조치해 주는 경우도 있고 네. 이렇게 본점에 있는 전 직무가 이렇게 공모제도를 활용한다고 하지는 못하고요. 네. 특정 그 조금 경쟁률이 있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공모제도를 활용해서 그 중에 조금 더 준비되어 있는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재 네. 이런 분들을 이제 그 본점에서 스카웃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아.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게 이제 공모제도가 있고 네. 그거 이외에는 그냥 인사 담당 부서에서 그냥 저 직원은
적임자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인사 발령을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탁 찍어서 이렇게 인사 발령을 내는 거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럼 어떤 점을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인사 담당 부서에서는요. 인사 담당 부서에서는 많은 정보들이 이제 그 직원들에 대한 정보가 많은 정보들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근무에 대한 정보라든가 뭐 대인 관계에 대한 정보라든가 실적에 대한 성과에 대한 정보라든가 뭐 근무 평가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인사부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저 직원이 이제 특정 부서에 잘 어울리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상당히 인사부서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인사 발령을 내기도 하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까 쌤이 땡땡은행의 경우 73개의 부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저희가 조직도를 봤잖아요. 그럼 이 본점의 각 부서들은 한 부서당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쌤. 보통 우리 대형 은행들이 전체 직원 본점하고 지점에 합쳐서 전체 직원 인원수가 13,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 한 은행이. 근데 15,000명이라고 한번 쳐보죠. 15,000명 정도라고 치면 저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지만 저 73개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총 합치면 그 본점 전체 인원이 나올 텐데 저 인원을 뺀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다 지점에서 근무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본점 대 지점의 인원 수의 비중이 약 25%대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의 약 25% 정도가 본점에 근무하는 셈이죠. 그럼 10,000명이면 2,500명입니다. 15,000명이면 거의 뭐 한 3,000명 넘어가겠죠. 저 이제 73개 부서에 3,000명이 넘어가는 저 인원이 이제 저 73개 부서에서 근무를 한단 말이죠. 그럼 3,000 나누기 73, 3,000 나누기 70 하면 그냥 바로 한 뭐 40명 이상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저 한 부서에 73개의 부서 중에 한 부서에 평균 한 4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근무한다는 건데 이건 그냥 통계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한 부서에 100명이 넘는 부서도 있고요. 되게 이제 고객 만족센터, 뭐 콜센터 뭐 이런 것들은 인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략기획부, HR 전략부 같은 뭐 좀 소수의 인원으로 그 움직이는 이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는 좀 큰 편입니다. 그 본점의 인원이. 근데 편차는 크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한 4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본점에서 근무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본점에 인원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부서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쌤. 그렇죠. 근데 특별히 좀 근무해보고 싶은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게 내가 지정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인기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서들이 좀 인기가 있을까요? 우리 취준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부서는 아무래도 인사부입니다. 그 인사부에서 취준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은행의 모습을 보는 게 이제 지점에서 근무하는 은행 직원들의 모습을 많이 본단 말이죠. 근데 지점에서 근무하는 은행 직원들은 이제 그냥 평범한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반면에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계속 원서를 내고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개입되는 거기에 연관되는 그 상대방 이 인사 파트가 이제 그 인사부의 직원들이 상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면접을 이제 그 컨트롤 하고 또 필기 시험도 보고 하는 게 이거 전체적 프로세스를 인사부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는 저 부서, 저 기능, 저 해당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로망을 가지고 있는 본인들이 이제 채용을 당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인사부에서 채용을 담당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 이외에는 그 본인들이 이제 특별히 쌓아온 자기의 역량, 예를 들어서 저는 통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럼 뭐 디지털 쪽에 가보고 싶다. 뭐 리스크 관리 쪽으로 가보고 싶다. 이런 그 특정한 부서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 일반적인 우리 신입 회원 그 지원자들의 어떤 로망 부서는 인사부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은행 직원들한테도 이걸 조사를 해보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도 조사를 해보면 어느 부서에서 제일 근무해보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인사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인사부에서 근무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인사부에서는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에 대한 직원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본인의 개인들의 승진이나 그다음에 지점의 이동이나 뭐 이런 아니면 성과에 대한 평가나 인사 고과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좀 정보, 그다음에 그 평가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부서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뭐 그런 좀 기능이 있어 있죠. 보이고. 그래서 우리 현직자 분들에게도 조사를 해보면
인사부에서 제일 근무해보고 싶다. 네. 왠지 권력을 줄 수 있는 느낌이 네. 드니까. 예, 권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거시기 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부에서 근무해보고 싶다 이런 답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적인 역량이나 뭐 다른 뭐 영업과 관련된 역량이다, 뭐 기획과 관련된 역량이다 이런 역량을 펼치면서 충분히 발휘해 볼 수 있는 부서도 충분히 많고 한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인 경우에서 인사부가 그래도 인기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뱅쌤이 근무하셨던 바로 그 부서 아닌가요, 그게 또? 그렇죠, 맞습니다. 또 뱅쌤은 또 어떻게 그 인사부에 들어가게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왜 들어갔냐면 저도 모르고요. 저를 이제 인사 발령을 냈던 분에게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그냥 그때 제가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인사 담당자를 한 명 픽을 해야 되는데 후보를 거치면서 그냥 네가 뽑혔다. 저도 이제 뽑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이외에 제가 어떻게 인사부에서 근무하게 되었는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 인사부 생활은 저는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부에 발령이 나서 기분은 좀 어떠셨어요? 직원들은 되게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부러워하죠. 인사부에 가서 인사부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인사부의 기능 중에 예를 들어 급여를 담당한다, 아니면 노사관계를 담당한다, 뭐 교육을 담당한다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 기능이 뭐냐면 채용과 이동과 승진과 평가 이런 쪽이 이제 본연의 인사 업무란 말이죠. 이거를 이제 그 인사 관리 또는 인사 운영 또는 뭐 HRM 파트라고 하는데 이 HRM 파트로 이렇게 발령이 났을 때 그 직원들도 뭐 되게 뭐 신기해하기도 했고 뭐 저도 내가 왜 갔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 그냥 지점에서 잘 근무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인사부로 발령났지 이런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그렇군요. 쌤, 그 70개가 넘는 부서들이 있다 보니까 하는 일을 하나하나 다 상세히 짚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시간이 되는 대로 뱅쌤이 근무하셨던 방금 말씀 주셨던 인사부의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아까 우리 땡땡은행의 조직도를 보면 그 인사부가 보통 어디에 있냐면 경영지원그룹에 이렇게 있습니다. 경영지원그룹에 그 지금 땡땡은행 저 은행의 경우에는 HR 전략부, 그다음에 인사부, 그다음에 인재개발부라고 하는 요 어떤 기능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 이제 경영지원그룹 안에 부가 몇 개가 있죠. 예를 들어 인재개발부다 그러면 저게 이제 교육 연수 파트인데요. 제가 이제 있었던 곳은 이제 인사부가 되겠죠. 요 해당 은행의 경우에는. 근데 인사 기능 안에는 이제 크게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인사 기획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사 기획은 제도를 만들고 인사 규정을 만들고 승진 규정을 만들고 뭐 복무와 관련된 직원들의 복무와 관련된 규정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점심시간은 언제까지 뭐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뭐 직원 윤리 강령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과 제도를 만드는 요 기능을 인사 기획 기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기능은 인사 운영 기능, HRM 기능이라고 하는 요 기능 주로 직원들의 승진, 그다음 채용, 그다음 지점 이동, 뭐 휴직, 복직, 퇴사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곳인데 저는 이제 인사 기획 기능과 인사 운영 기능, HRM 기능하고 인사 기획 기능을 두 개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딱 경험을 해봤던 거고요. 요거 이외에는 이제 교육 연수 파트가 있습니다. 교육 연수 파트는 직원들의 뭐 승진자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외부로 연수를 보내준다. 뭐 연수 성적이 어떻다. 신입행원 연수를 시킨다. 이런 기능을 교육 연수 기능이라고 하고 아까 땡땡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재개발부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거 이외에는 급여 복지와 관련된 부서도 그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는 직원들 성과급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뭐 실제로 이제 급여를 입금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요 급여를 입금을 시켜주는 기능까지 그다음에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노사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뭐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그런 거를 이제 계획하고 실행을 해 나가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크게 이제 인사부 기능을 보면 인사 기능을 보면 인사 기획 기능, 그다음에 인사 운영 기능, 그다음에 연수 교육 기능, 그다음에 복지와 급여 기능, 그다음에 노사 기능까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있었던 거는 인사기획과 인사운영 쪽이고 요 이외에도 연수 교육이나 급여 네. 파트나 뭐 노사복지나 여기들은 전부 다 인사기능 전체 큰 틀에 봐서 인사기능 중에 다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여지고 이 부서들이 이제 합하면 아까 그 땡땡은행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뭐 7, 80명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인사부 안에서도 굉장히 기능과 역할이 다양하게 있네요. 맞습니다. 네, 예. 네. 인사부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본점 근무 주요 업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멘토의 류선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